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예. 대선생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5월 말부터 6월 중에 원서 접수를 비롯한 전형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과학영재학교 6개교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가 정원 78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8개 영재학교,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과학고, 예,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개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중복 지원 됩니까?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1단계 원서 접수 시 8개 영재학교 중에 1개의 영재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전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부터 6월 중에 실시되니까 지금 요강은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예. 8개 중에 1개의 학교. 그리고 선발 특성상 모든 학과와 같은 날인 7월 10일 일요일에 2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단계 전형은 8월 중에 학교별로 실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이 영재학교 선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 학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야죠. 단위 학교에서.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전형 방법이 작년에랑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전형에서 입학 담당관을 통한 질적 평가가 강화되고, 2단계 전형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 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3단계 전형은 다양한 유형의 종합 평가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전형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유지되는 거 맞죠? 예, 올해도 우선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확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핵심 관건이 이거예요. 이제 영재 선발 전형에 응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는 게 급선무겠네요. 예, 1단계는 이런 서류 평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되 전년도 평가 문항을 개선한 창의성 문제 해결력 평가, 열린 문항 중심,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확대 실시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우선은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가능한 건데 대체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인가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죠.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이므로 정기 모집 과학과와는 달리 전국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과 지역의 소재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기록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게 그러면 뭔가요?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 또는 관찰 소견서 등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수학 및 과학, 국어, 영어, 학업 성취도, 학업, 수학 능력이 기술된 교과활동 등이 아주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 교과활동 상황이죠. 예. 생기부에 기재된. 그럼 영재학교의 특성상 수학이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수학 교과의 우수성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예.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차 지필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지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 지원 학교에 이제 기출 문제나 단원별 심층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전년도에 공개된 기출 문항은 필수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 출제된 문항, 그 문항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 시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단계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재 캠프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학생의 이제 영재성이라든가 인성, 협업 능력, 리더십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실험 설계를 관찰 면접한다거나 과학적 글쓰기, 인전 및 인성 및 태도 면접을 실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을 보면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경쟁률은 이제 작년에 한 절반 수준, 그리고 특히나 우리 영재고 학생들이 이런 과학고 학생들이 이런 의학 계열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를 어떤 입시나 나중에 진로 또 의대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이제 예전보다 이제 낮아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 8개 영재학교 있잖아요. 지금 정원 대비 경쟁률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우선은 지금 지원 현황을 봤을 때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지금 가장 9.0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4대 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낮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4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높은 데는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9대 1이네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학생들이 선발 여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네. 부담보다는 즐겁게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습에 있어서 선발 시험 자체가 또 하나의 학습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영재 선발 시험은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 학교 다니든 교육청 다니든 뭐 이런 과학고 영재든 간에 시험을 봐보는 건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고 아주 성장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교육 활동에 그리고 외부 교육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그 부분에 걸맞는 역량과 그리고 밖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